6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하고 모레 6월 8일과 6월 9일 양일간에 걸쳐 가지고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이렇게 그 독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참 이렇게 그 분노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분노하는 사안 아마 5개를 꼽아라 그러면은 아마 강원랜드 같은 어떤 공기업 취업 비리하고 그 하나은행 같은 은행들의 어떤 취업 비리 아마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런 취업 비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분노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우리의 어떤 이 분노는 정당한가? 그리고 이 우리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잠깐 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강원랜드는 아시다시피 그 강원도 그 폐광 지역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카지노는 그냥 어디든지 세워놓으면은 이게 돈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도시라든지 어떤 산업도시 주변에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폐광 지역에 설치한 거는 그 탄광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갖다 잃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강원랜드는 애초부터 이거는 그 어떤 좀 불공정을 이게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 지금 취업을 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 폐광 지역에 폐광 지역과 관련돼 있는 분들의 어떤 자제분들로서 애초에 사실 특혜를 갖다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보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뭐 어쨌든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취업 비리가 되는 거고요. 또 관점을 달리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폐광 지역, 즉 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강원랜드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 취업 비리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금융이라 한국에서의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정부의 규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그 외환위기 이후에 아니 1990년대 초반 그때 뭐 동아은행이나 대동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은행을 한번 그때 설립 인가를 갖다 해준 이후로 지난 한 25년 동안 설립 인가를 해준 은행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이거는 이 규제 산업이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은 산업이고 은행업 자체가 결국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지대라고 그럽니다. 이게 렌터 또는 지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 은행은 결국은 두터운 렌트를 갖다 깔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바로 가장 선호하는 어떤 직장입니다. 미국에서의 은행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은행원들의 평균 연봉은 1인당 GDP 수준입니다. 미국이 5만 5천 달러면 5만 5천 달러 수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GDP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은행은 거의 완전 경쟁 상황이고 한국에서의 은행은 이거는 불안정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이건 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지대 방석을 밑에 두텁게 깔아준 겁니다. 자, 지대가 두텁다는 얘기는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받는 처우가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선망의 어떤 직업 내지 직장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번 좋은 직장은 한번 관문만 통과하면은 중간에 대가가 없으면은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공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아주 두터운 기업 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이른바 직장 계급 사회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꽃은 이른바 이제 공기업이죠. 그죠?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기업 임직원들은 양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양반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문만 통과를 하면은 그냥 만사형통인 사회입니다. 이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용케 관문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직무 능력을 갖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못 미친다 그러면은 월급을 깎든지 아니면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도 쉽고 해고도 쉽습니다. 취업도 쉽고 해고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관문 통과해서 정규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그냥 정년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대가 두터운 어떤 이런 은행권의 어떤 취업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게. 직장 계급 사회고 공공 양반 사회고 이 관문만 통과하면 만사형통이 이런 사회 구조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취업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여름날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거기에는 벌레나 파리나 이건 뭐 냄새가 이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이른바 좋은 직장이라는 거, 좋은 직장은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처우가 높은 직장이고 지대가 두터운 직장이고 신의 직장입니다. 철밥통이고 금밥통이고 공밥통입니다, 이게. 이런 직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런 직장은 그야말로 취업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100대 1, 200대 1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로 이제 아마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이 뭐 수사를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분노를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분노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관문만 통과를 하면 일단은 신의 직장이 있다는 것 자체, 철밥통이 있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생산성에 상관없이 그냥 그 근속이 기간만 길어지면 그냥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자체, 국가복지보다는 기업복지가 많은 것 이 자체, 이거로 인해 가지고 100대 1, 200대 1의 경쟁이 생기고 또 이런 직장이 많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취업난이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취업 경쟁이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부정들이 생겨나는 건데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한국의 어떤 이 고용 체제와 임금 그 체계는 정말 청년들한테는 최악입니다, 사실. 아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저희 같은 어떤 50대 한 사람이 결국 청년들의 세 사람 몫을 먹는 겁니다. 우리 장기 근속자들은 자기 하는 일에 비해서 월등히 더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직장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직장에서 혹시 구조조정이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살인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의 한국의 고용체제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직장을 가진 중장년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아주 충실한 체제입니다, 사실. 반면에 이거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체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야말로 한없이 줄어든 괜찮은 일자리를 놓고서 100대 1, 200대 1의 경쟁을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취업 비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정말로 이거 분노해야 될 대상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 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분노해야 될 것은 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최악의 어떤 이 고용체제와 임금 체계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강원랜드 취업비리나 이 은행권의 취업비리는 일종의 좀도둑질 같은 겁니다. 좀도둑질 나쁜 겁니다.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심각한 거는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이런 직장 계급 사회, 공공 양반 사회, 연공 서열 사회, 관문 통과에 올인하고 관문 통과하면은 만상형통인 이런 어떤 사회, 이 사회는 그야말로 그냥 이거는 기업들한테도 최악입니다. 사실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너무나 꺼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고용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한국의 산업 생태계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만드는 어떤 체제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만드는데 그 청년의 최악의 고용 체제를 지키는 철학, 가치, 제도를 도대체 누가 가장 광고하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지지하느냐?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민주 파는 사람들, 진보 파는 사람들, 노동 파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러잖아요. 한번 채용하면은 정년 보장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규직을 정상, 비정규직을 비정상으로 봅니다. 비정규직에는 계약직도 있고 그리고 뭐 기간제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는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배관시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어떤 이 기업 복지 있잖아요. 이게 단결하면 힘생기고 투쟁하면 쟁취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회사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게 연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 돈 잘 벌면 1억을 갖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고용 임금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를 다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사실은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공고 나와가지고 우리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고 나와가지고 은행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뭐 노동조합 만들어진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노동조합들이 추구하는 어떤 철학과 가치가 철저하게 고정 보고 그다음에 기업 횡단적인 어떤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회사 돈 잘 벌면은 얼마든지 임금은 끌어올리고 기업 복지도 끌어올리고 뭐 그런 방식으로 쭉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즉 직무에 비해 가지고 임금이 월등하니까 그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고 상고 나와 가지고 좋은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대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한때 대학 진학률이 82%까지 가서 아마 그 OECD 최고까지 사실 이뤘던 겁니다. 자, 그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좋은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많이 생길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이 취업난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분노의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분노의 대상 강원랜드나 은행권의 취업비리 이거 분노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분노를 해야 될 거는 청년에게 최악의 고용체제입니다. 직장계급 사회, 공공양반 사회, 관문 통과하면 만사형통인 이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떠받치는 철학, 가치, 정책을 이렇게 결사적으로 옹이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인 겁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보고 분노를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아니면 본투표든 꼭 하시고 반면에 심판받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어떤 이 심판의 표를 한 표 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